손이라고. 저 집에 일단 들어가면은 맨날 모니터 앞에 앉아있다 싶으는데 모니터 앞에 앉아있을 때는 안경을 벗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일주일에 지금 수업이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요. 집에서 내내 안경을 벗고 살다가 일주일 만에 안경을 찾으니까 안경이 안 보여.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일요일 날 잠깐 저 운동으로 1시간 정도 운동으로 걷기 운동을 하려고 외치는 거 빼놓고는 계속 집에 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찾았는데 안 나와서 그냥 아무거나 쓰고 왔어요. 아주 옛날에 쓰던. 교수님 안경 해본 게 없으세요? 네? 안경을 해본 게 없어? 네. 아, 이게 옛날에 쓰던 걸 쓰고 나왔어요. 이렇게 있어야지 안경. 몇 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해놓지는 못해요, 제가. 자, 오늘 수업 하도록 할게요. 이거 틀어놨어요, 지금요? 네. 그럼 사설 잘라내면 되겠네, 뭐. 네. 사설하고 있었네. 자, 오늘 수업은 80페이지요. 편안한 안자부터 살펴보도록 있습니다. 편안한 안. 두 개의 자세로 이루어졌죠. 분석을 해보면요. 잘하는 계시는 하나는 진면이라는 글자고요. 예전에 한자로 오셨던 분들은 간머리 했는데요. 가도 관련되는 글자도 아니고 머리하고 관련되는 글자도 아니죠. 이제 바꾸세요. 이게 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진모에서 나왔어요. 진모에.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집가자라든지 집실자라든지 집택자라든지 지문자라든지 집주자라든지 집궁자 이런 글자들이요. 전부 다 뜻이 집안이에요.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가 집면자고요. 자, 이 글자는 집에 계신 분 관련돼 가지고요. 계집녀라는 글자죠. 오늘날은 계집이라는 말을 하는 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평상어였어요. 집에 계신 분을 뜻하는 거예요. 뭐 익히 알고 있는 두 글자가 합쳐서 쓰인 글자인데요. 두 글자를 연계시면 편안하게 글자 분석이 되죠. 집에 계집이 있어도 편안하다. 그러면 돼요. 계집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여자로 바꿔서 얘기하면 되는데요. 집에 여자가 있어. 이렇게 간략하게 풀이해놓은 책들이 뭐 많아요. 집에 여자가 있어서 편안하다. 고문자는 그 고문자는 옛날에 집을 이렇게 펴놓고 계집여자는 여자가 이렇게 무릎 두 손을 보고 있는 형태예요.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죠. 근데 이 문자는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거든요. 여자가 그냥 집에 편안히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이 거기서 편안하다는 뜻이 나왔냐 이거예요. 집 속에 여자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뜻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 그냥 앉아 있는 모습에서 집에 여자가 그냥 앉아 있는 것에서 편안하다는 뜻이 나왔겠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일탄겠다는데 계집여자의 반대가 사내남자 아니에요? 남녀? 사내남자가 밭전자오고 힘력자가 피하는데 밭에서 쟁기게 힘력자는 쟁기면에서 나왔죠. 밭에서 농토 옛날 글자를 보니까 손도 보이고 그래요. 손으로 쟁기를 붙잡고 농토에서 농산 지르는 사람이에요. 한자가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각골문 아니에요?
갑골문이 은나라 시대 때 쓰여진 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은나라는 한 대략이요, 기원전 1600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시작되면서 갑골문이 갑골로 쓰인 건 아니에요. 그 뒤에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기원전 1600년 원래는 상나라죠, 상나라. 중국의 역사 시대가 하, 은, 주 이렇게 얘기지만 사실은 은나라보다는 상나라로부터 온다는데, 상나라가 여러 수도를 하다 마지막에 은이라는 곳에 수도를 옮기면서 그 수도 이름을 다 공명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을 제대로 읽으라고 합치면 상나라는 게 더 본다는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은나라 때의 갑골문이 은나라 수도의 은호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이때가 청동기 시대가 막 시작된 때예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청동을 이용해가지고 무기 같은 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을 정보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포를 잡아다 노예를 삼고면서 계급 사회가 시작이 돼. 계급 사회. 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서는 했죠. 물론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을 시작했죠. 본격적인 농경은 예,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돼요. 본격적인 농경 시대, 농경 사회. 남녀 역할이 분명해져요. 남녀 역할 구분이 생긴다 이거예요. 남녀 그 구분이 생기고, 그리고 부계 사회로 바뀌어요. 부계. 사실은 청동기 시대 이전에는 석기 시대였는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부계 사회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부계 사회. 부계 중심 사회죠. 이렇게 부계 중심 사회가 되는데, 여자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사람이 귀족인 여자겠어요? 농촌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의 상대가 되는 여자 사람인데 그냥 편안히만 앉아있는 모습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개진여자 교육을 할 때요, 개진여자 교육을 할 때에 이게 남녀 구분이, 역할 구분이 생기다면 안일고 바깥일 확실하죠. 안일고 바깥일. 바깥일은 남자들이 농촌에 가서 쟁기 들는 거이고, 안일은 여자들이 모른다고요? 길쌈한다고 했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일을 얘기하면 의식주를 얘기하는데, 이게 공통이 집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은은 옷이고, 식은 밥이고, 주는 집을 말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밥을 입고, 집을 입고, 집다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정착생활을 하면서요, 농경시대가 시작되면서 정착생활이 시작됐거든요.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을 졌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의식을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의식정리의 지혜절이라고. 그런데 밥은 어떻게 돼? 농촌에 가서 남자들이 농사를 져서 해결하는데 여자는 뭘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냐고요. 집에서 안 이루는 사람들이 옷을 입겠죠? 이게 길상국에서 손을 모으고 있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는 집에 여자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지금 길쌈등이 활동을 하고 있는 여자. 그래서 먹고 살 자구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편안한 거이지, 그냥 앉아있어도 편안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한자책들을 보면은 그냥 문자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 문화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집에 여자가 있어도 편안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대학교 교수들이 썼다는 책을 봐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그냥 여자가 앉아있는 것으로 피해지 않고 길쌈하는 여자가 집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이거죠. 자, 편안한 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편안한 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는 키스는 뭐예요? 네? 엘리자베스 키스는 뭐예요? 아, 그거 집에서 길쌈하고 있는 여자를 갖다가 이 외국 사람이 구한 말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풍속화를 그랬어요. 아, 엘리자베스. 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얘기예요. 저 자료 그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인데 그 그림의 제목이 하늘의 진단을 하는 여자 아니요? 길쌈하는 여자? 길쌈하는 여자를 갖다가 집에 있는 게 편안한 자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집안에서 활동하는 모습의 여자라고 활동하는 여자 모습을 집어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외국 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그려놓은 그림을 집어했어요. 저작권이 입이 안 되려면 오래된 옛날 그림 같은 걸 집어야 되거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책상 한자가 있어요.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안은 아닌데 나무로 만든 책상 이제 있죠. 책상 한자. 밥상의 뜻도 있어요. 거한 제비 그럴 때는 밥상이죠. 네. 그 다음에 안장 한자가 있네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안장을. 말 탈 때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이 안은 아닌데 가죽으로 만든 안장이다 이죠. 말 탈 때 말 위에 놓고 사람이 깔고 앉은 그 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안자가 쓰이는 말 가운데에 운동 경기에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 위에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말 위에서 부리는 제주처럼 부리는 경기가 바로 안마라는 경기 있죠. 안마. 아, 네네. 안마라는 경기 안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 안마가 이게 사람이 뭐 나무 위에 이렇게 속치 같은 거 붙잡고 몸을 막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 위에서 피는 그런 재주를 그대로 운동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누르란 자가 있네요. 손으로 누르기 때문에 손자가 변화된 제방글을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거예요. 안수기도 뭐 할 때 쓰인 글자. 안마할 때요. 편안하게 이게 눌러주면서요. 편안하게. 또는 술 먹었는데 손기운을 눌러주는 안주. 음식. 안주할 때 쓰는 안주. 누르란 자. 술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 덧붙인 어이죠. 안주가 뭐인지를 알고 먹는 것이 그래도 술자가 생겨서요. 화대거리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기 한자가 있네요. 아기. 네, 그렇죠. 아기가 형체가 크죠. 그런 아기 같은 걸 잡는 그물을 안강망이라고 그래. 안강망. 강자도 아기 강자예요. 아기 강자. 잘 안 쓰이는데 안강망. 뭐 저인망, 정치망 여러 그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안강망이라는 그물이 가끔가다 보면 텔레비 뉴스에 보면은 나오는 말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편안한 자에 대한 설명이요. 뭐 어려울 것이 없어요.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해서 편안한 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 보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썼다가 지우려니까 아깝네요. 그냥 불 거 그랬나?
그냥 두면 또 이어지는 글자 설명은 어떻게 하니? 볼게요. 안 웃겨요? 네. 안 웃겨도 웃긴 척 해줘야지. 그래야지 소리 나가지.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재빠를 민자, 민치발 민자예요. 뭐 민치발 민이라고도 하고 우리 책에는 재빠를 민으로 되어 있나요? 예. 재빠를 민. 자, 이 글자도 자소를 분석해 보면은 두 개의 글자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글자고 이 글자죠. 이 글자는 매양매라는 글자고요. 이 글자는 부숫자인데 뭐이죠? 둥그럴문이라고 해야 되죠. 정형의 형태가 있죠? 이거 변형의 형태고 정형의 형태는 무슨 자예요? 네, 칠복자죠? 네. 이 부숫자 공부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한자 교육을 하면은 부숫자가 214글자인데 214글자를 확실히 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부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어디 가서든지 한자를 정확히 교육할 수 있다니까요. 칠복자가 정형의 글자인데 칠복자에 보면 또자가 달라붙었는데 또자가 손이죠, 손. 사람이 그것도 오른손이에요. 지금 제가 보드마커를 들고 있는 손처럼요. 오른손이에요. 문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걸 세 개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을 갖다가 손가락 5개를 다 펴내가지고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3개로만 펴내지 않아요. 이렇게 3개로만 이렇게. 그다음에 손목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이렇게 꺾어서 펴내줘야 돼. 느낌이 오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거기에 책찍 같은 걸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 책찍 같은 거 이렇게. 그것이 이거이죠. 간략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정형화돼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책찍 형태를 이렇게 펴놓고 손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형태예요. 그런데 손이 이렇게요. 여기 있는 손이 요 손의 형태가요. 이 손의 형태가 풀어져요. 풀어져. 이 형태를 그대로 두고 이거 풀어져가지고 이 형태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되겠죠. 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이게 손에 채짓을 들고 친다고 해서 이게 칠복자인데 칠복자를 변형시키는 글자 이 글자는 이건 단독으로 쓰이는 글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건 단독의 글자지만 쓰임은 없지만 단독의 글자예요. 사실은 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독의 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혼자 쓰이는 글자가 아니에요. 다른 글자 곁에 붙어 쓰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가르칠 교자라든지 노을방자라든지 돈받을 효자라든지 또 뭐예요? 기를 목자라든지 뭐 많잖아요. 고칠개. 예? 개. 고칠개자라든지 이런 글자예요. 우리 선생님, 홍 선생님 도움을 주셨는데 옛날에는 돈 안 받고도 10개도 막 주걱 썼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 기억도 퇴색이 자꾸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거쳐서 가르친다는 얘기. 다 거쳐서 이게 달라붙으면은 치는데 가볍게 치는 행위예요. 네. 이게 다 거쳐서 가르친다. 다 거쳐서 놓는다 이거예요. 밥 먹을 때도 다 거쳐서 본받게 한다 이거죠. 다 거쳐서 기른다 이거죠. 다 거쳐서 고친다 이거죠. 다 거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글자에서 오른쪽에 쓰이는 이게 문자가요. 이게 등그럴 문이라 그럴 문자의 첫 번째 액을 한쪽으로 등진 형태 또는 그럴 문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럴 문이라는 이게 그럴 문이라는 글자인데 그 글자에서 맨 첫 번째 액이 한쪽으로 등진 형태로 쓰인다고 해서 등 또는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럴 문자하고 같아 보인다고 해서 등그러문이라 했다면 흔선이라는데 첫 번째 견해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등그러문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단독체 글자가니까 등그러문이 하나의
명칭이에요. 그냥 하나의 명칭. 그러니까 이것은 띄어서 이렇게 써야 되면 이것은 이렇게 띄우면 안 돼. 하나의 말이야. 하나의 말. 이게 다 붙여 써야 돼. 이게 다. 여기서처럼 음을 갖고 있다가 문을 갖다 띄웠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게 복이라는 게 이게 다 하나의 명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변형된 명칭은 다 붙여야 돼. 다 붙여 써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준들이 없이 막 글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이 글자가 내냐 변형이 돼서 같은 글자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다 거쳐서 베푼다의 베풀 서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같은 글자잖아요. 이렇게요. 자기 삶을 베풀어서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을 갖다 자서전 그런단 말이야. 그 자서전을 때 쓰는 서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근데 요 칠복자 형태보다는 변형된 등글을 더 많이 써야죠. 교육용어자에 이 등글을 칠복자가 부수자인 글자가 10글자가 있으면은 9글자는 등글을 문 형태로 쓰인다니까.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거쳐서 재빠르게 하는 거예요. 다 거쳐서 재빠르게. 그러고 나면 매양매자가 이제 음의 역할을 한다는 거 드러나요. 근데 이제 음의 변화가 좀 터서 문제지. 매에서 복모음, 매라는 음이 미음 더하기 아 더하기 이모음이 이렇게 합쳐지는 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오면서 아모음이 생략되면서 종성이 니은이 추가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민이잖아요. 민. 그죠? 하나는 생략되면 하나 추가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쓰는 말에 순두부라는 말의 순이 사실은 수두부에서 나왔잖아요. 수두부. 그냥 두부고 순두부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두부는 물을 뺀 거이고 순두부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숫자가 물 숫자잖아요. 물 숫자인데 그대로 오면서 비임이 추가되면서 순두부가 됐다가 다시 이게 마지막 종성 이 이음자가 국제음성기억으로 N진데 음이 하나가 탈락되면은 N만 남는데 그 N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는 과정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지만은 이 원래는 수가 순이 된 상황처럼 여기도 니은이 더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매자가 음의 역할을 한다는 걸 미루짐 잡을 수 있죠. 사실은 매양매자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문자학자들 가운데 그런 견해를 비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 제가 한 30년 동안 문자를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문자가 오랫동안 책에는 기술이 안 해놨지만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자에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가 민자로 봐야죠. 매자에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가. 그러니까 매자에서 민자가 분화됐다면 이 매자가 재빠르게 뜻이 있다는 얘기야. 그대로 하면서 음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넓은 지역에서 쓰다니까 음의 차이가 생겼지만은 이 글자고 이 글자는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거죠. 그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매양매자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 문자를. 매양매자는 어미모자를 바탕으로 있잖아요. 어미모자가 여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다섯 개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젖을 갖다 표현했어요. 어미 언어의 사실상을 들어서 얘기하면 어미지만 언어의 역사성이요. 일반 사람들이 쓸 때는 이제 오늘날 어미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나 어미나 뭐 아버지나 아비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미라는 소리를 듣고 아비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안 낳고 살겠다. 그 사람들은 평생 엄마 아빠 어미 아비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고의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이 다른 게 아니야. 이게 반대가 아비부자인데 아비부자는 손에 돌도끼 같은 걸 들고 사냥 같은 걸 해가지고 열매 같은 걸 채취해서 자식을 부양한 사람. 그게 아버지 역할이야. 자식을 부양하기 위한 아버지. 어머니는 뭐예요? 자식을 기르는 사람이야. 근데 기를 때 태어나자마자 기를 때 어떻게 기르려? 젖을 기른단 말이야. 젖을 갖다가 이게 지금 펴는 거 아니야, 젖. 그러니까 부모의 부자와 모자는 역할로서 자식을 둔 아비로서 역할, 자식을 둔 어미로서 역할로서 글자가 표현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자꾸 얘기가 다른 쪽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매양매자는 어미 모자를 바탕으로는데 매양매자는 그 글자에다가 이렇게도 표현했고 옛날 글자를 보면 또는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그냥 빤듯하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를 갖다 꾸민 거죠. 머리 부분을 꾸민 게 장식인데 머리를 꾸민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잖아요. 기르면 어떻게 돼? 긴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 방해가 되니까 묶었잖아요. 묶고 풀어지지 않게끔 여자들은 쪽을 짚고 나서 비녀를 찌르고 남자는 상투를 치고 나서 동굿을 찔렀잖아요. 그걸 갖다 게 여자니까 이거 어미니까 여자니까 뭐예요? 쪽을 짚고 나서 비녀 같은 걸 찌르는 상황을 갖다 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제가 이 글자를 설명할 때마다 국내에 저도 요즘에는 한자책을 다른 사람이 쓰는 한자책을 참고를 전혀 들여다보지를 않는데 하도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도 들여다봐도 지금 다른 책을 시중에 나온 한자책 들여다봐도 이 글자 설명할 때에 뭐 다양하게 설명했지만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있는 책은 없는 것을 알는데 제가 하기사 뭐 한 3,000명 정도 교육을 했으니까요. 아동한자 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분들을 3,000문자 정도 해서 3,000명이 들은 셈이긴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뭐 책을 쓴 사람이라면 저한테 배웠던 걸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은 속담이야. 뭘 얘기를 하면 한자 책을 쓰고 한자 교육을 위해서 속담책을 사다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관용구라든지 많이 쓰이는 관용구, 속담 이런 것들이 아이들 언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대화를 할 때 풍부해지고 글 쓸 때도 마찬가지고. 글 쓸 때도 제가 글 쓸 때도 어제도 뭐 일주일 내에 글 쓰고 나왔지만은 글 쓸 때도 될 수 있으면 관용구를 많이 쓰고 속담을 많이 쓰려고 해줘요. 글 속에다가. 그래서 속담책을 사다가 몇 번 사다가 봤는데 예전에요. 지금은 안 보고 있지만 그 속담책을 보다가 딱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은 어떤 글자를 써볼 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게 떠올라요. 그리고 떠오르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가르칠 텍스트로 삼는 책 있죠? 그거다가 옮겨 적어야 돼.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 우리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뭔가 교육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텍스트로 삼는 책에다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 그러다가 그 글을 쓴다거나 교육문제에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자료죠. 첨부 자료죠. 그거 써있잖아요. 맞아. 이 글자는 이 말은 여기다가 써먹으면 좋겠군 하고 몇 번 인용을 하면 안 잊어버려 이제.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거 뭐이냐. 여자는 우리 선생님 제 수업 들으신 분 있죠. 첫째가 그렇죠. 첫째가 머리요. 이거 속담이에요. 속담책에서 본 거예요. 이 글자를 설명하는데 아주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 화장이에요. 화장. 얼굴에 화장이에요. 셋째가 옷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번 첫 번째 하는 일이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 만지고 머리 매무새를 다 꾸미고 나면은 얼굴 화장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옷을 챙겨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의 하루 일과 시작이 첫째가 머리를 만지는 거이고 둘째가 화장을 하는 것이고 셋째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에 들어간다. 하루 활동에.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매번 해. 매번.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 여자가 어미 되는 사람이 자식한테는 어미겠지만은 옛날엔 시부모들을 모시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시부모에서 아침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꾸미고 비시한 얼굴로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냐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남편도 있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매번 하겠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번. 그래서 매번을 하는데 그 매번을 누가 통하는 한자가 많이 뭐이냐면은 매양이요, 매양. 매양한다, 매번 한다. 자, 그 매양이 이게 글자가 매양이잖아요. 이 글자가 매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첫째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게 지금 재빨리 이렇게 해요. 이게 사람이 이게 머리를 갖다 꾸미고 있잖아요. 첫째가 머리를 꾸미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머리 꾸미고 나서 얼굴 살펴보고 옷 입고 오려면 빨리빨리 행동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해가 다 뜬 때까지도 그거 느리느리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서 재빠르게 해야 돼. 그래서 이 행동이 매양매자 속에는 재빠르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매양의 뜻은 매번 매양의 뜻으로 쓰이니까 재빠르다는 뜻은 행동을 포함한 등그러움을 덧붙여서 재빠른 밑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여기 대해서 저는 매양매자하고요 재빠른 밑자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자, 덧붙여서 매양매자는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서비스 한자죠. 나무 목자가 달라지면은 미아나무 매자가 되죠. 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음이 바뀌기 시작한 글자가 있어요. 이제 해가 됐어요. 이게 해는 어떻게 풀이되는지 매가 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일단 이게 매양매자의 초성이 미음인데 이게 수능계열이잖아요. 수능계열끼는 서로 교환이 잘 된다고 했죠? 네. 그럼 비읍이나 피읍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읍이나 피읍으로 바뀌는데 이 미음이 비읍이 되는데 비읍의 음은 어떤 음이에요? 미음 더하기 히읗 음이에요, 사실은. 네. 호흡이 섞인 음이라고. 또는 히읗 더하기 미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음이 일부가 탈락이에요. 아까 하면서 순두부가 되고 순두부가 되는데 숭에서 이게 마지막 종상의 NG에서 음이 일부가 탈락되면서 N만 남아가지고 이게 니은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공자 아니에요? 공평할 공자. 공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도자가 위아래로 잡으면 공이 아니고 이거 음이 뭘로? 곤으로 바뀌잖아. 공이 곤으로 바뀌는데 이음자 여기 이음자 NG에서 지가 없어지고 N만 남으니까 곤이 된 거예요. 지금 곤. 권력 볼 때 쓰는 곤자예요. 그러니까 왜 음이 곤인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미음이 비음이 될 때는 어떻게 돼? 호흡이 추가가 되는 놈인데 왜 이랴 추가되는 놈보다는 기본이 되는 놈이 빠지고 힘만 남은 상황이 그러니까 해가 된 거예요. 음의 일부가 탈락됐다고 해야 되니까. 수렴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음의 일부가 탈락되면서 해가 됐어요. 물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바다에 있죠. 바다에 있죠. 그 다음에 모음까지요.
초성, 중성, 중성도 약간 바뀌어가지고 회로 쓰이는 글자네. 그렇지. 뉘우치를 했죠. 후회할 때 쓰는 뉘우치를 했죠. 또는 훈회, 가르친다는 뜻의 말인 훈회할 때 쓰는 가르치를 했죠. 말로서 가르치는 거죠. 마음으로 뉘우친다고 해서 뉘우칠 회, 말로서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칠 회 하는 거죠. 또는 매에서 모음이 더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해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몸추가 축 빼면은 해에서 히읗 더하기 오 더하기 이인데 이거 원래 본음으로 들어가면 미음에서 바뀌었잖아요. 이걸 이번에 탈락되면 미음하고 오만 남으니까 뭐라는 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쓴 거 이게 뭐예요, 뭐. 무슨 뭐죠? 모욕을 줬다 할 때? 예? 업신여기. 아, 업신여기를 아이고, 업신여기다는 뜻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진짜 모르셨구나. 진짜요. 진짜 생각 안 났어요. 업신여기를 못 자. 모욕을 때. 저도 깜빡깜빡 한다니까 자꾸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놔야 돼요. 더 늦으면 이제 더 등거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찍어놨어야 그게 옛날에 안 그랬던 거 드러나는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다른 데에서 쓴 거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갑자기 딱 끊길 때, 옛날에도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휘발리기 있어가지고 머리가 둔해진다니까 다른 말로 금방 바꿔서 끄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끊겨, 진짜. 그야말로. 그냥 뭐, 예. 그래, 여기 선생님이 쳐주시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미양면체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들 가운데 알아둬야 될 글자 살펴봤고요. 이 재빨을 민자가 다시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한 글자가 더 있는데, 민이 이번에는 빈, 번까지 왔는데 번거로울 번자. 실이 많아가지고 생긴 상황처럼요. 번거롭다는 뜻으로 오늘 많이 흔죠. 번거로울 번자. 빈번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재빨을 민자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수로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벌써 쉬는 시간까지 해야 돼? 50분이 넘었습니다. 한 글자 더 보고 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끊어야겠네. 알았습니다.